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투자자라면 이 네트워크가 견고해진 이후에 비트코인을 상상하면서 장기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비트코인의 가격의 등락폭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는 사업가 마인드로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고 싶다면 그 법칙을 따라야 되죠. 이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나는 사업가 마인드로 테슬라를 산다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례를 비트코인으로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법칙이라는 건 노동소득은 투자소득을 넘어설 수 없고 사업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내용. 그래서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최종적으로는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같이 본업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차선책을 선택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월급을 포기할 수 없는 월급쟁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자는 거였죠.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를 하자. 그리고 사업가 마인드를 갖고 투자를 하면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글에서는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었으니까 이 관련된 테슬라 영상 나는 사업가 마인드로 테슬라를 산다는 제가 위에 카드로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안 보셨던 분들은 그 카드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업가 마인드로 산다라는 내용에서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 것 같습니다. 어떤 대변혁의 시대에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는 사업가 마인드로 이 살아남을 놈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금융혁명으로 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화폐 현상으로 명명을 하냐, 아니면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쏙 빼고 표현을 하냐, 뭐 이것들에 대해서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아니면 포지션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뭔가 크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주도하에서의 질서 있는 변화가 될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랑 지금과 같은 정치 경제적 불안 요소들이 가중되면서 급진적인 변화일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되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거시적인 담론을 만나서 술안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은 미시적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그 다음에 내가 잘 돼야 되는 거고 내 수익률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지 거대 담론이 돈을 벌어주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뭐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각자의 입장과 포지션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무언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뭔가 큰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이 오랫동안 경직되어 있었던 금융산업의 변화를 일으킬 것 같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작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태풍이 후 하면서 회오리를 만들면서 모든 걸 빨아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하락기도 태풍의 눈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그리고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면 잠시 고요해졌다가 다시 빠져나오면서 크게 몰아치고 뭐 이런 순간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큰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런 큰 변화가 예상될 때 가슴 뜨거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비슷한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항해 시대 때
인도나 일본, 아메리카 대륙에 금은보화가 그리고 후추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접한 사람들, 그 포르투갈인들이나 스페인 사람들이 그 남들보다 빨리 알았다는 그 사실, 또는 늦게 알았더라도 뒤늦게 그 가슴에 완전 불이 타올랐던 사람들은 모두 그 즉시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물론 바다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 바다를 건너서 그곳에만 갔다 오면 일확천금을 손에 쥘 수 있다라는 그 점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꿈과 황금을 찾아서 자신의 인생을 건 투자 모험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 인류사에서 보면은 그들의 노력으로 어두웠던 미지의 지도가 하나씩 밝혀지고 인류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했죠. 동서양의 문물이 교환되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속화되면서 장점과 단점,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단점을 더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음영이 교차하는 상황들을 만들게 되면서 새로운 현대사회로 진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대항시대 초기의 선원들은 그들의 목숨을 바다의 제물로 바치게 된 겁니다. 마치 그 태풍의 회오리 속 안으로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모두 휘 하면서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시체도 찾지 못할 정도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런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가장 가깝게는 닷컴 버블 시절에도 그 당시에도 전 세계는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졌죠. 이 기술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새로웠고, 이 신기술이 만들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냥 인터넷 산업에 투신하겠다면서 벤처붐이 일었죠. 왜냐? 아니 여기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게 말이 돼? 지금이라도 당장 나도 여기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기업들이 그 버블이라는 대서양 아래로 침몰했습니다. 마치 대항해 시대 때 이렇게 침몰했던 것처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었어요. 그 당시에는 닷컴이란 글자만 들어가면 증권시장 상장되고 멀티플을 엄청나게 봤던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미래를 믿고서 비상장 주식들을 상장된다는 이야기만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결국 종이 조각이 된 증서만 남게 됐던 거죠.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한 게 저 어릴 시절에 저희 부모님도 이 비상장 닷컴 주식을 상장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시고 친척분들 다 같이 투자를 하고 모두가 이게 상장만 되면 엄청나게 돈을 벌 거라고 막 신이 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셨던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선하거든요. 그 당시 느낌이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약간 싸한 그런 느낌이 제가 어린 시절이었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싸한 느낌,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봤을 때 취해 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한 게 제 뇌리속에 좀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런지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던가 아니면 그런 버블의 현상들로 갈 때 약간 그때그때 그 순간들이 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한테는 되게 좋은 자산이 된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황금이 될 것 같은 사업 아이템들은 구겨진 채로 그냥 종이 조각이 돼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 크립토 열풍이 한창 불었던 2020년과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한창 윈터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요즘 나타나고 있었던 올해의 상황들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총 3위까지 올랐던 테라가 크게 진짜 가루가 됐잖아요. 이런 몰락 속에서 수많은 개인과 테라 루나에 투자했었던 크립토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거는 2022년 4월 18일 날 스테이블 코인 랭킹을 아토믹 비트코인님의 트위터 자료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3위까지 있었던 위풍당당하던 테라가 순식간에 가루가 돼서 그냥 3개월 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수많은 크립토 관련 CFI, DeFi 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고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시대가 바뀌어도 투자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늘 같은 방식을 취하고 같은 지점에서 흥분하고 취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늘 상황은 틀려요. 대항해 시대 때 선원들이나 닷컴 버블 시절에 닷컴이라는 글자를 붙이고 인터넷 산업에 투신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나 지금 크립토 열풍에 뛰어들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뛰어들 그런 사람들 모두 사실은 황금을 찾아서 바다에 뛰어들던 대항해 시대의 선원들과 동일한 지점에서 반응하고 취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기술 발전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문화의 대변화가 일어나겠지만 미시적 인간으로서의 우리들은 사실 자기라는 개인과 가족의 인생을 걸고 이 바다의 모든 것을 들고 뛰어들었다는 것은 되게 무책임할 수도 있죠. 아무리 확신이 들더라도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리스크를 건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베이스 캠프를 마련해 놓은 다음에 내가 실패를 해서 물러서더라도 돌아갈 곳이 어느 정도 있는 지점에는 텐트를 쳐놔야죠. 어쨌든 그럼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이 크립토 열풍, 그 다음에 앞으로도 반감기가 계속 다가오고 또다시 크립토의 여름이 오면 그때 또다시 불장이 시작되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될 텐데, 점점 이러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큰 변화라는 게 실제 체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우리들은 어떤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일까요? 직접 사업 아이템 갖고 대항해 시대로 뛰어들어요? 아니면 크립토나 NFT,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핫한 스타트업 찾아가지고 벤처 캐피탈 투자를 알트에다가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사람, 사업가 마인드로 장기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시기에 어떤 자산과 어떤 방법이 절대 망하지 않고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투자해서 이 변화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방법들은 이겁니다. 수많은 자산들이 대항해 시대 선원들처럼 바다에 투신하고 닷컴 버블 시절의 투자자들처럼 버블이 꺼지면서 함께 사라질 텐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을 그 자산은 무엇일까? 그 자산을 고르고 골라서 정확하게 찾아내면 그 자산 하나에만 투자를 하고요. 그 자산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지 아니면 최고의 타이밍이었을지 이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사라질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준다면 그 이후에 나머지 리스크는 그냥 시간에 녹이면 됩니다.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이면 되니까 이게 사라지겠다, 가루가 된다, 테라처럼 가루가 되는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큰 변화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비트코인은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보시는 인포그래픽도 트위터에 아토믹 비트코인 님이 정리하신 내용인데 2013년부터 21년간의 그 디지털 에셋 랭킹 탑 10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위부터 10위까지는 무슨 엄청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같은 느낌이라면 맨 위에 있는 비트코인은 그냥 일렬로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간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이 자산은 앞으로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1등을 계속 꾸준히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영상, 비트코인은 언제나 1등이었다, 세계 1등 코인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위에 카드로 한번 띄워 놓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비트코인이란 자산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 휴지 조각, 코드 쪼가리, 이건 완전 사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이 다음의 이야기들을 전개시킬 수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 크립토 산업의 큰 변화라는 게 어떠한 형태로든 큰 물결을 만들어서 산업, 금융산업의 큰 변화를 만들 거다. 근데 그게 정부 주도하에서 난 진행된다고 봐 라고 하시는 분이더라도, 그렇다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라진다기보다는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얘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디지털 골드와 같이 이 자산을 인플레이션 해칭을 하기 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쓰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정부가 발행한 뭐 CBDC라던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 U를 통해서 정부 주도하에 무언가가 진행되겠다라고 굉장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보수적 입장까지 뒤로 후퇴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린 이 상황에서라도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게 투자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면 사업가 마인드에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 CEO와 함께 동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미 사라졌고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원장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동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인프라 구축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는 걸 사업가 마인드로 바라본다면 긴 시간이 걸리는 인프라 스트럭처 사업을 한다. 내가 맥쿼리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송금, 이체, 대출, 예금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전 세계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하는 엄청난 대장정의 인프라 구축을 함께하자라고 투자를 제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저한테 제안했던 친구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 얘기 좀 잘 들어봐봐. 일단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 문제를 나열하면 끝도 없어. 근데 사실 이 모두가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월가에 있는 놈들이건 아니면 각국의 금융권에 있는 애들이고 다 아는데 이걸 누군가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하면 걔는 무조건 몰매 맞게 돼 있어. 왠지 알아?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이 그거를 완성하잖아? 그럼 너무 많은 부가 그쪽으로 확 쏠려버리는 거야. 이게 파이가 너무 큰 거야. 구찌가 너무 크다니까 이거를 누구 한 명한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먹으려고 하면 아무도 그걸 용인하지 않는 거야. 마크 주커버그가 이거 갖고서 한번 먹으려고 자기가 다 먹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미국 정부에서 바로 때렸잖아.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냥 지금 상태로 놔두고 싶은 거야. 왜냐면 지금 상태로 놔두면 조금씩 아주 천천히 바뀔 거거든. 어떤 식으로든. 마치 기존 자동차 레거시 기업들이 전기차로서의 전환이 빨리 일어나기를 아무도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테슬라라는 기업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로드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기차를 보급화시키고 있어서 나머지 레거시 기업들이 굉장히 짜증나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진행하면은 뭐 그냥 전기차 산업 하나를 먹는 거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구찌가 크니까 그냥 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나는 이거를 인프라 구축처럼 아주 오랜 시간 조금씩 진행되는 구조를 내가 코딩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에 훅 해가지고 완성되고 아니면 로드맵 발표하고서 시끌벅적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조금씩 풀리게끔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지금도 풀리고 있어. 그리고 이 인프라 구축할 때는 뭐 회사 임원이나 주주나 뭐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누구는 채굴에 참여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노드를 참여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 아니면은 뭐 채굴이고 노드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걸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 돼. 어떻게? 이 변화될 세상에 인프라 구축에 한번 참여해 볼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 인프라 구축이라는 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설명드린 거죠. 그리고 마치 이 이야기는 사토시 나카모토나 그의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는 비트코인 인프라가 다 갖춰진 다음에 찾아올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인류의 엄청난 생활상의 변화, 이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라고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나 기차 같은 기술도 이거 자체는 기술이죠. 그런데 전용도로랑 레일이 깔리면 그동안 겪지 못했던 문화의 전환과 혼합을 만들어내죠. 사실 자동차랑 기차가 있기 전에도 도로가 놓인다라는 것은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든 그 길이 생김으로써 각 지역 간의 교류가 일어나고 거기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나 기차는 그 속도를 엄청나게 더 빠르게 점진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 혁신을 일으켰던 것이고요. 자동차와 기차의 발전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와 빠르다. 에이 근데 이거 기름 맨날 넣어야지 가잖아. 뭐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이었겠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은 기술이에요. 하지만 그 인터넷을 확장시키기 위한 전용선이 깔린 네트워크는 새로운 문화혁명의 서막을 알렸죠. 지금도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존재하고 있어도 전용선이 깔리지 않은 지역에서 인터넷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넷 전용선이 깔려 있어야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한 구조여야만 인프라를 이용한 우리 삶의 엄청난 변화들이 끊임없이 폭발하는 것이죠.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같이 인터넷으로 많은 것들을 하게 될 거라고 누군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도 대문자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를 의미하고요. 소문자 비트코인은 화폐를 의미합니다. 즉 비트코인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사고 파는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화폐가 있는 것이고요. 그 화폐가 서로 거래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 놓은 이 네트워크도 비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즉 화폐이자 네트워크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자 비트코인에만 관심을 갖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가격의 변화가 반영되고 있는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진짜 장기적 투자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대문자 비트코인의 인프라 확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구축돼서 마치 이 레일처럼 도시와 도시를 연결시킬 수 있는 큰 인프라 공사가 다 마무리된 시점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비트코인, 그리고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할 건지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림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가 된 그 시기가 다가올 때까지 인프라 구축에 사업가적 마인드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투자자라면 이 네트워크가 견고해진 이후에 비트코인을 상상하면서 장기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비트코인의 가격의 등락폭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점점점 퍼져서 마치 인터넷과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는 형태가 돼버렸다. 그러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과 다양한 앱,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전송시킬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들, 금융과 결합되어 있는 게임, 금융과 결합되어 있는 운동, 컨텐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형태들은 우리가 감히 예측해 볼 수 없습니다. 예측해도 다 틀려요. 맞출 수 없습니다. 인터넷 초창기에 빌 게이츠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넷으로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대학 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지고 올 미래의 변화를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상상의 영역을 뛰어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급한 마음으로 대항해 시대 사내들처럼 바다에 그냥 가자 하면서 뛰어들 필요도 없고요. 닷컴 버블 때처럼 닷컴자만 붙어있는 자산이라면 돌멩이도 좋다구나 하고 그냥 무조건 담고서 야 이거는 닷컴이 붙었어 라고 하면서 뒤에 코인만 붙어있으면 무조건 좋다고 담지 마시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매집해야 됩니다. 그렇게 매집을 한다면 소문자 비트코인,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대문자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진정한 비트코이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가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시세가 확 올랐다가 쭉 가라앉을 때 그 고점을 먹고 내려갈 때 숏배팅 치고 다시 하락 지점에서 다시 한번 잡고 또 올라가가지고 매도하고 또 숏치고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고 끝내버리고 먹고 버리길 바라십니까? 그리고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번 맞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특히 상방일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한 번에 치고 올라갈 때
내가 만약 물량을 다 뺀 상태다, 아니면 쇼패팅을 하고 있는 상태다, 10번을 이기면 뭐합니까? 11번째 다 뺏기는데요. 절대 상방이 열려있는 자산에는 쇼패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롱을 치지 않는 거면 관망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관망 자체도 상방이 열려있는 자산에게는 쇼패팅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각자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공부를 해보고, 비트코인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한번 들어보시면서 본인의 향후 방향성에 아주 소량이라도 비트코인을 담을만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 자산으로서도 의미가 없을 것인지, 아니면 이 자산의 현재 가치보다는 향후 미래가 만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사업가 마인드를 장착한 상태로 꾸준히 매집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판단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영상이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많은 주변 분들께 추천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